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11월 11일 서대전역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 알고 계시죠?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서대전역 2층 회의실 장미실에서 열립니다.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대전과 충청권, 그리고 요즘은 워낙 그 교통이 발달돼서 말이죠. KTX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런 그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 이곳저곳에서 예컨대 동대구역에서 하는데 저 뭐 천안이나 수원에서 오시고, 이렇게 아주 뭐 이 교통을 지역적으로 나누는 게 이제 그야말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제주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그 광고 나가니까요. 잘 보시고서 오시고, 뭐 서울을 비롯해가 전국에서 또 그 제주도에 잠시 쉬시러 오실 수도 있고, 또 제주도에 계시는 분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MB라고 하죠. MB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있게 될 운명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담장까지 와 있다. 그 담장 위에 올라서 있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는 사실 가장 앞서갔는데, 그 4대강에 대한 재조사를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했을 때, 그때 제가 가장 먼저 MB가 날벼락을 맞게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참 무너뜨리면은 문재인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자기는 참 편안하게 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인생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치라는 것은 참 묘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집권을 해가지고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다.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이 당하는 그 시련이라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정치적 의도가 깔린,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 수사, 그것이 검찰청사 앞에 MB를 세우는 것으로 과연 끝낼 거냐, 아니면은 MB를 서울구치소까지 가두는 것으로 끝낼 거냐. 저는 완전히 구속하는 것에 저는 내기를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친문 세력이나 친노 세력은 MB가 그 친문의 그 주군인 노무현의 자살을 압박한 총감독이라고 보는 거죠. 네, 총감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MB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가함으로써 한풀이를 해야 되겠다. 분풀이를 해야겠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겠다. 검찰청사 앞에 세워가지고 참 이른바 개망신 주는 거, 그 개수모를 주는 거, 그 정도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다. 그 정도, 설마 그러겠어? 설마 서울구치소에까지 집어넣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좌파의 그 잔혹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적폐청산의 대미는 이명박 대통령을 결국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그래서 이른바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그러한 결과로 귀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구치소에는 김영삼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그 한 감옥 울타리 안에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같은 감옥 안에 있게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이 참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정두원이가 말했죠. 이명박 MB는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좀처럼 잡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검찰과 국정원이 그 6개월이라는 세월 시간이 흐른 겁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샅샅이 뒤져본 거죠. 국정원을 샅샅이 뒤져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이명박이 남긴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나온 게 5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명박 MB의 두 손에 그 쇠고랑을 채우게 할 수 있는 그 죄목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우선 2가지가 뭐냐면은 이 국정원장 원세훈, 그 원세훈의 국정원이 그 심리전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선 후보,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죄목입니다. 두 번째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권의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 이 양반이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방부 장관까지 가서 넘겨받아 가지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을 다했는데, 이 김관진의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을 써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정원 심리전단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그 박근혜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야당 후보 또 야당 정치인들을 그 매장시키고 오도하고 이렇게 그 불리하게 만들게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이 무효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대통령이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 하고 싶은데 입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틀림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구속시킬 때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팥빵의 그 팥이죠. 예? 소위 말하는 풀빵, 풀빵의 그 앙꼬라고 하잖아요. 그 풀빵의 그 팥이죠. 팥인데 저는 이게 정말 웃기는 조작이라 보는 거예요. 자, 원세훈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첫째,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선 후보, 자당이죠. 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선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익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대선 후보하고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두 분이 붙었을 때 2007년 그 경선 때에 서로가 완전히 화해할 수 없는 그 원수지간으로 있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가지고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그 의원 대표가 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라고 당명까지 바꿔가지고 이명박 MB 색채를 완전히 빼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당을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선 후보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이명박의 최대 신복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댓글 부대를 동원한다?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원세훈 씨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렇게 될 경우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뭐냐? 현직 대통령의 가장 그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아니겠어요? 원세훈 국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이명박의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는 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라는 걸 운영해가지고 그야말로 차기 권력이 될 것 같다 해서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게 한다? 이게 권력의 생리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이걸 완전히 그 권력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이건 조작이고 매도고 이건 정치 공작이고 이 자체가 이렇다고 몰아가는 것이 이건 정치 공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뭐냐면 원세훈과 김관진을 몰아가는데 그 몰아가는 그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면 그게 이제 박근혜고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공작에 의해서 이건 댓글 대통령이다. 이건 당선 무효다. 따라서 이 당선 무효를 진두지휘한 이명박은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 토끼머리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선 후보, 자당의 후보지만 이미 완전히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MB의 최측근인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지지한다는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되느냐. 국정원의 그 심리 전단이라는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북한과의 심리전입니다. 이 심리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미국 CIA의 그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6위의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규모와 그 인력의 그 실력 면에서 세계 6위랍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부대가 소위 말한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SNS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무슨 그 비판적 여론을 가장해 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뭐 그런 식으로 당시 대통령, 여권 유력 정치인들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이건 전적으로 불리한 거죠. 보수 우파 정권한테. 그런데 보수 우파 우리 국민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점잖으셔가지고 그런 어떤 댓글 달고 이런 것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지만. 이명박 정권만 하더라도 댓글 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정권만 벌써 9년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수 우파가 인터넷이나 SNS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잘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프로입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시련이 와야만 어떤 발전의 계기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국정원의 심리 전단이라는 것은 가장 국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단이고 대공 수사팀이고 대공 요원들이고 말이죠. 그건 뭐냐?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국정원의 심리전단입니다. 자, 국방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방부도 지금 완전히 인터넷 IT 세상이 되니까 국방부로서는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없으면 사이버 세계, 소위 사이버 안보를 그 분야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건 국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랬던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1등 공신인 게 바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의 심리전단입니다. 이게 마치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화국 출범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무슨 악의 근원으로 돼버렸어요. 좀 완전히 매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문재인 정권이 정말 모르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큰 죄를 참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하는 게 뭐냐면, 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맞듣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측근인 원세훈과 김관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선 후보가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나 또는 잘하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내통을 해가지고 박근혜 세력하고 이른바 친박계하고 내통을 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한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원세훈 씨나 김관진 장관이나 이 두 분은 인격적으로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주 장담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말 서울시청의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서울시장에 전혀 관계가 없는, MB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서울시장에 만나가지고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성실성, 그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국정원장까지 발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양반이 자기 대권 주자,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줄을 서가지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공직 자리는 이제 MB 정권에서는 끝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되던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나는 이것으로 공직이 끝이다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와 내통해가지고 사이버 사령관 불러가지고 이거 일일이 하라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일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댓글을 달아야 되는 게 있겠죠. 왜 그러냐? 너무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체제 수호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통치 차원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댓글을 아주 일부분 달아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이 아주 극소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댓글,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를 위한 댓글 공작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조직이 존재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 부대가 나온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이 댓글 문제라든가 이러한 심리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소위 말하는 집권하자마자 당했던 이 미국산 이 광우병 소고기 그 난동 때에 얼마나 이 댓글이나 여론 그 소위 말하는 사이버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장한테 보고받는 거죠.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안함 때 천안함을 복침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세력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좌파입니다. 대한민국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고 대한민국 좌파 이 세력들이었어요. 그 세력들이 모조리 천안함은 복침이 아니라 북한의 소형이 아니라 무슨 미군 그 미군 그 함정하고 뭐 부딪힌 거다 무슨 피로 파괴다 온갖 그 소문을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정말 엄청난 소문을 만들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루머를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당연히 국정원에서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심리전단이 당연히 그건 개입한 거죠. 이같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지금 MB의 그 최종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정원과 검찰이 아주 MB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걸 짜매겠죠.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그 소위 말하는 MB를 그 구속하기 위해서 이 쇠고랑 찬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걸고 있는 게 뭐냐? 박원순, 김미화, 무슨 문성근, 뭐 황석영 이런 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탄압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양심을 걸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그런 게 없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그 문화예술계 소위 말하는 그 산하단체 장들이 모조리 좌파 인사들이 다 그냥 싹쓸이 해졌습니까? 이른바 코드 인사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걸 자기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완전히 하지 않고 완전히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완전히 블랙리스트 정권처럼 말이죠. 완전히 악의 정권처럼 지금 6개월 동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어버이 연합을 포함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때 무슨 경제단체를 압박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안 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소위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 네? 시민단체라고 이름만 걸리면 그 지원, 그거 밝혀야 돼, 그거. 왜 그거 밝히라고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하지 못합니까? 그거 다 지금 자료 있습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해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이 무슨 박원순이는 말이죠. 낙선 운동까지 벌인 사람 아닙니까? 그때 누구 돈으로 그랬어요?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광화문에서 그 건물 빌려가지고 사무실 빌려가지고 그런 거 했습니까? 그거 누구 지원했습니까? 그거 다 밝히자고 나오세요. 자유한국당.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자기 내부 말이야 무슨 당권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런 거 밝혀야 되는데 그거 밝히는데 무슨 의원 수가 부족해가지고 김무성 일당 데려옵니까? 그렇게 김무성 일당 뭐 친이게 데려온다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게 되어 있는데 안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문제의 다스. 이건 결국 소유자가 이명박이다 해가지고 귀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좀 5가지를 이제 물고 늘어줄 거예요. 완전 내로남불 사건이죠. 이명박 내로남불 사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 자기네들은 완전히 마음대로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정권 왜 잡았느냐 막 이렇게 대놓고 시민단체 다 지원하고 문화관광부 산하 그 뭐 수많은 문화예술단체 그 뭐 단체 그 단체 장부터 그 간부까지 모조리 싹쓸이하고 결국은 그 10년 동안 그렇게 참 후원해서 성장시킨 거 그 세력이 친노고 친문 아닙니까? 그 세력이 친노고 친문이었잖아요.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둬두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오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만은 결국 문재인 자신에게 돌아온다. 김영삼 대통령이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고 검찰에게 말하도록 해놓고 그 검찰의 입으로 그 검찰의 손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은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도된 사건, IMF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에게 김영삼은 역사 교과서, 역사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눈과 귀에 참 들어오겠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중에 알고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판도라 상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열지 못하면 MB는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구속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